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09포인트, 1.20% 상승한 2203.2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 오른 749.3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시작은 혼조세로 시작했지만 이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019 서울 모터쇼 소식인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된 2019 서울 모터쇼. 바로 이번에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바로 이번에 출품된 차량 모델 중에 3대 중에 한 대가 바로 친환경차라는 겁니다. 이는 전체 출품된 차량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대비해서 약 14%포인트 상승한 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주최 측은 관련 테마관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세미나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무장지대 둘레길 개방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이 둘레길 비무장지대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 안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이번 달 말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 금단의 땅이라고 불리는 DMZ를 개방하는 것만큼 이 대북주 관련 포트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정말 기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은 좀 더욱더 안색이 좋아지셨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몸이 이제 완전히 완키가 되고 이제 좀 컨디션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어제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밤새 끙끙 앓다가 오늘 또 여기 와야 돼서 말뼈 액기스를 먹고 왔더니 또 힘이 뿜뿜 나거든요. 우리 오늘도 한번 에너지틱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 코스피 흐름. 말뼈 파워처럼 쭉쭉 올라갔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다우 지수라던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우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제 3월달 구간에 있어서 단순 조정 정도로 이제 끝을 내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저점대를 낮춰가고 이제 고점대를 좀 낮춰가는 그런 이제 하방 박스권 구간에 이제 3월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뭐 옆에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하방 박스권이 아니라 단순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왜 그러냐? 당연히 이제 2월 28일 여기 구간부터 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보면은 국내 증시 이제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이제 좀 이제 조정의 폭이 깊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4차 남북 회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시 한번 이 남북 간의 평화 모드에 다시 한번 좀 군불이 떼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약 한 5거래일 정도 국내 증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나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3월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4월 증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모습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외인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닥도 들어왔더라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출 지수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나 모든 부분에서 호조를 띠거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수가 너무 낙폭이 과대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폭이지 이게 지금 지수의 대세 상승이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미친 듯이 이제 계속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뭐가 있냐? 두 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아니면 IT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수출이 안 되는데 IT 반도체가 성장하겠는가? 당연히 못합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첨생법이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희귀의약품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시가총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크지를 못해요. 대부분 다 어디 몰려 있습니까? 항암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아시겠지만 뭐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는 약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약들, 희귀의약품 쪽에는 실제로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대략 650포인트가 700 거의 50포인트, 6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 당연히 이 중간 부분까지 지지를 받고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왜? 그 당시에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급락세가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가대가 된 부분이고 그럼 지금 반등세 제가 봤을 땐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적어도 한 박스권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지수 상승을 우리는 절대로 이거 우리 지금 내 계좌 물방 칠 때구나. 내 지금 종목들 싹 다 찍어 싹 다 팔아가지고 한 종목에 찍어가지고 대상승을 수익 볼 때구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진짜로 갈 종목을 찍고 진짜로 상승할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찍는다고 갈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종목들 중에서도 뭐 1000종목, 2000종목 있더라도 그 중에서 갈 종목 한두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들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마르스 전문가님,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만큼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께서 코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찍으면서 쭉 달려왔네요. 어떤 뭔가 중요한 호재가 싹 들어온 건가요? 이제 앵커님께서도 방송을 바로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장마감 이후에 DMZ 관련된 이제 관광 개발, 이제 정부 측에서 관광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DMZ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뭐 코아스라던가 아니면은 자연과환경 같은 종목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 갔었으면. 그래서 오늘 이제 코아스 같은 경우는 시가 뭐 20%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장 시작한 지 약 한 30분 정도 만에 거의 이제 뭐 상한가 바로 직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증시가 굉장히 호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에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 뭐 남북 경협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 정책이라던가 지금 정부 정책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역시
역시나 이제 여기 이제 장대 음봉으로 보이는 날이 국내 증시가 3월 한 달 동안 좀 하방 박스권에 부딪혔었던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현지에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남북 기업주들 뭐 거의 뭐 하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일단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호재성 이제 이슈와 함께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상한가 구간에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남북 기업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한창이라는 종목 역시나 목표가 초과적으로 달성을 하면서 급등하면서 거의 이제 전고점 구간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협주 관련된 정책들 아니면 미세먼지 정책들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이 시장 속에서 가장 강한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 정책주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상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4월달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주들 딱 하나만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DMZ 관련 종목들 오늘 많이 흐름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뭐 장마감 이후에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는 좀 시간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평균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남북 개업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충분히 하한가가 기록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시진핑 방북에 이은 방한 일정.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부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는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뭐 폭락을 하는 그런 구간대는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홈캐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홈캐스트 오늘도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12.4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좋았고 3거래일째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홈캐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 한다면 정부 정책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부터 수소차 관련 정책부터 시작해서 남북기업 정책, 그다음 미세먼지 정책, 제약바이오 정책, 그다음 나온 정책이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통과가 됐죠. 바로 첨생법 관련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의 제도,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귀 치료제 또한 희귀병 걸리신 분들의 이 치료제를 대한민국 내에서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왜? 실제로 희귀병 치료제라는 게 보통 이제 루게릭병이라든가 파킨슨병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갑자기 사라지고 세포가 터지고 신경세포가 사라지고 이런 세포가 사라지고 세포가 터지는 파괴가 되는 그러한 이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사라졌으면은 세포를 재생을 시켜야죠. 그 재생을 시키는 세포가 뭐였습니까? 줄기세포였죠. 하지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내에서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이 규제가 심했습니다. 흔히 줄기세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크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뭐 임상이라든가 실제로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다 첨단재생 의료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종장기라든가, 그러니까 돼지의 각막, 돼지의 장기를 갖다가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희귀병 치료제를 직접 만든다든가, 이러한 이슈, 이러한 기술이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홈캐스트도 저점 대비해서 얼마? 대략 30%에서 40%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홈캐스트가 이번에 줄기세포 이슈를 받고 첨단재생 의료법 이슈를 받고 정책적인 이슈를 받고 저점에서 얼마? 30% 이상의 급등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마르스문가님은 첨단재생 의료법 관련 종목 찍으라는 건가요? 그럼 또 제약바이오 찍으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찍을 종목 아시겠지만 이 첨생법이라든가 아니 방금 얘기한 로봇 정책이라든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러한 정책주보다도 더 큰 정책이 있다면은 그 종목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정책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온 남북개혁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남북개혁 종목 중에서도 다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닥터강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매수일 3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3.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전자 오늘 3.6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또 3,185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지금 차트 보니까 땅땅땅 하면서 빨간색이 땅땅땅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성문전자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의 파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작년 3월달, 4월달 정도의 남북개혁주처럼 조금 섹터를 나눠가면서 뭐 철도주 아니면 뭐 가스관, 비핵화 이런 식으로 파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모든 이제 뭐 건설 장비 관련된 아니면 뭐 토목 사업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남북개혁주 쪽으로 편입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기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 당장 뭐 2년 전, 3년 전 황사가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황사가 불어오는 당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크린앤사이언스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수년 전부터 이제 어떤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냐. 봄철만 되면 적어도 그냥 100%씩은 지속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당장 3월 달에 이제 작년 공기청정기 관련된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장 이제 대유위니아라는 종목 역시나 이번에 3월 동안 한 달 동안에 작년 1년치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뭐 매출 실적이 685%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지금 뭐 올라가긴 했지만 100%, 200% 올라갔지만 과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더 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전자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미세먼지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섹터가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문전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래 사업 부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관련된 내용으로 1월 달 중순 구간에 약 한 70%, 80%대 급등을 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 구간대가 어떤 구간이냐? 약간 이제 10월 달 폭락 이후에 박스권 구간 모아간 이후에 지금 한 차례에 70%, 80%대 급등 이후에 현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대가 주봉상으로 보시는 급등의 기준의 첫 번째 지지라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지금 뭐 쌍바닥 구간, 일봉상에서 쌍바닥 구간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가 아마 3,500원 구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문전자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보혜 양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 양조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에 정책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신 날부터 그렇게 커다란 흐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0시 반쯤인가요? 갑자기 쭉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호재가 들려온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호재성 기사도 나와주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이 종목이 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보혜양조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월 달 증시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정책 수혜주들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거의 뭐 200%, 3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약 한 3달 동안을 쉬어갔어요. 그럼 최근 지금 이제 시세가 들어오는 구간은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2천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지금 일단 최대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 이 매수 주체들의 추가 매수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 3달 동안 그냥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손절을 안 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 이후에
좀 윗꼬리가 달려주던가 아니면은 급등 이후에 조금 좀 처지는 그런 주가음들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제 공포심에 이제 안 가겠구나 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매도 구간을 손절 구간을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익권 구간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정말 이제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지난주에 주가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폭락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양봉으로 그 구간 전부 다 돌파를 해내주고 5일선, 11선, 21선 단기 평선들을 오늘 하루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동시 돌파를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2월 중순부터 3달 동안의 쉬어간 종목인데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대마불사 드디어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서요. 아직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한번 홀딩 유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책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책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미국 암학회 발생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3월 한 달간은 굉장히 증시가 흘러가는 그냥 이제 하방박스권에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정부 측에서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육성안에 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R&D 그러니까 이제 연구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스타트업에 관련된 예산 지원안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왜 올라갔습니까? 물론 국가 재난급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폭등세 100%, 200% 급등을 했었던 그 폭등세는 바로 정부 측에서 추경안 수조 원대의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수소 경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또 천명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200%, 300%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제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안이 나와주면서 로보로보 같은 종목 아니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미 지금 100%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바이오 육성안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정책이 지금 드디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 관련돼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화제약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때 당시 때 이제 2004년, 2005년 이 구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대세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건축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정말 뭐 3년 동안의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있어서 2005년, 2006년 당시 때 중국이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부딪히면서 거의 이제 뭐 경제 성장률 15%대 달려오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역 리스크에 오는 부분들을 직격탄으로 맞죠.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나와줬을 때 정부 측에서 내놓았었던 거 줄기세포와 관련된 정부 정책안을 나와주면서 거의 뭐 2,000원대였었던 주가 1년 만에 2만 원대까지 가면서 거의 뭐 1000%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서 지금 정부 정책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그
정부 정책안이 뭐 내년도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바로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잘 가다가 좀 쉬어가는 듯 하다가 요즘 또 그나마 조금 장이 좋아지면서 살아나는 느낌인데 이번 정책 수혜를 통해서 더욱더 그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잘 모르는 게 호중구 감소증. 이게 뭘까요?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구간에 있어서 당장 17년도, 18년도 당시 때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암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신라젠 이제 뭐 항암 바이러스제 팩사백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팩사백 프로젝트가 재조명을 받아주면서 단기간에 뭐 150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필룩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자회사가 바로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이제 임상에 돌입을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단기간에 반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1500%대 급등세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일단은 항암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항암이 그냥 좋은 게 아니겠죠. 바로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바로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항암 치료에 있어가지고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백혈구 내에 있는 호중구라는 그 이제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 부작용들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항암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바로 부작용의 치료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항암 신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순간에 있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취득을 했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호중구 감소증 바로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개발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계속 소식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큐리언트.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마리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자신 있게 손들었는데 틀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AACR에서 이 삼중저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만들었던 기업 중 하나인데, 일단 지금 닥터왕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우리나라 면역 항암제나 아니면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은 화학 항암제나 실제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세포만 죽이면 좋겠지만 일반 세포도 죽이는 그런 항암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포를 죽이다 보면은 당연히 이 탈모도 걸리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백혈구 감소증이죠. 호중구 감소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호중구 감소증에 관련된 이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2018년도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나와줄 때 특히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기업이냐 한다면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이 항암 관련된 부작용 이슈를 받아주면서 당연히 항암제가 많이 팔리면은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다면 18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지캠 생명과학이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좀 올려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저점에서 상승세나 반등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외한다면 호중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묶여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바로 화일약품과 슈펙스 BMP예요.
화일약품과 스펙스비에스피가 같이 아시겠지만 이 호중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일약품도 실제로 지금 구간에선 저점을 찍어주고 상승세, 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좀 돌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슈펙스 BN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세가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거운 쪽으로 본다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 한다면은 화일약품과 슈펙스 BNP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도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화일약품 스펙스 BNP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아까 첫 번째 힌트 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바이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아니겠지만 지금 순간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이제 인터블스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FPCB라고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본래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는데, 여기 이제 18년도 초반에 여기서 나와줬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진출을 하겠다, 자회사를 뭐 인수를 했다, 뭐 그런 이제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뭐 8,000원이었었던 주가 뭐 한 70%, 80% 단기간에 급등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었지만,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 때문에 설립이 된 기업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순간에 있어서 지분 구조를 통해서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고 하시면 오늘 종목은 쉽게 한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두 종목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엔지캠 생명과학하고요, 스펙스 BNP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이 안에 정답자 있으신가요? 뭐 호중구 감소증 관련된 내용은 별로 이제 뭐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제가 뭐 한창이라는 종목 드릴 때 중요하다, 경협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사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린 자리부터 뭐 50% 단기간에 그냥 급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히든 종목이 어떤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미리 공개해 주셨잖아요. 남북 경협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상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 한다면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 8일 날 결렬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던 남북기업주들이 하한가를 만들고 급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남북기업주 끝났는가, 남북기업주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한다면은 실제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트럼프한테는 정말 이 사실상 이 재선을 위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결렬이 났어도 어쨌든 다시 3차든 4차든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 2020년에 재선을 위해서.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진행이 되겠는가? 우리가 과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진행한다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진행 안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급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대우AI 같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갑자기 상승세가 나오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상에서 급락, 거의 하한가를 만드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하한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나 북미 정상회담 안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버렸어요. 그래서 악재가 뜨고 나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 진행합시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대략 뭐 50% 이상 상승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처럼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은 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하지 않았다, 결렬 났다 하더라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 스타트가 뭘로 시작된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 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슈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DMZ 둘레길이 이번에 4월 말에 오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슬슬 남북경협의 이 실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알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온 남북기업주를 시작할 수 있겠다. 종목을 찍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레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DMZ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나 했는데 금강산 관광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네,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비핵화 관련주가 제일 먼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핵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트럼프고요.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대북 제재 관련입니다. 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되니까 우린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 제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실제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 풀 생각이 있는가? 풀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2019년도 신년사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는 개성공단이란 금강산을 오픈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오픈하면 뭐가 좋냐? 실제로 북한도 사업성에서 수익이 생기고 남한도 사업성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뚫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성공단 금강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실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남한에 실제 방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거의 확실화되듯이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고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건 남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이 관광산업. 이번에 DMZ도 상한가 나오니까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DMZ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금강산 관련 수혜다. 금강산 관련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닥터관 전문가님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금강산 관련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난티 네. 종목을 빼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난티가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200%대 상승세를 내줬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다는 뉴스 때문에 하한가까지 거의 기록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난티를 봤을 때 쌍봉 구간도 채 만들어주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직 청산이 안 된 물량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짐 로저스 최대 수혜로 지금 아난티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고 있죠. 지금 폭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한창이라는 종목 역시나 이제 그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은 이미 뭐 제가 언급을 드리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뭐 현대상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한번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조금 덜 올랐어요. 차트 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남북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좀 상승세가 나와주는 듯 싶었지만 너무 이제 덜 올랐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신저가 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남북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난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난티는 골프장이죠. 네, 그 뭐 리조트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은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금강산 자체를 본다,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사실상 이번에 DMZ 둘레길 오픈한다 그러면서 코아스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정말 네. 갭을 띄우면서까지 쭉 올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만약에 3차 북미 정상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 가장 이 남한이 수혜를 볼 건 뭐냐 한다면 금강산 관광이다. 왜 금강산 관광이냐? 실제 신남북 경협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간다. 얼마? 63조라는 투자가 들어가면은 얼마의 효과 비용이, 이 효과 수익이 나오냐? 63조가 들어가면 얼마? 630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7대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 7대 산업 중에서도 20%를 누가? 금강산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630조를 20%로 나눈다 하더라도 얼마? 120조입니다. 근데 남한 북한 반반 나눠도 얼마입니까? 60조예요. 남한에만 60조고요. 북한이 60조입니다. 총 합치면 120조예요. 그거 아시겠지만 이 금강산의 산업 규모가 120조인데 이 120조의 산업에서 독점적으로 만약 이번에 크루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종목으로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남북개업주 금강산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랑 아난티 조금은 어려웠나 봐요. 3분밖에 안 보내주셨고 일단 닥터관 전문가님께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어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스펙스 BMP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크레아 플래닛이라는 이제 기업명으로 더 친숙하실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작년 이제 중순경우에 있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약 한 200%대 급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래 사업 부분 영위를 하는 부분은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유럽 특허를 지금 받아내면서 바로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시가 이하 구간부터 손절가 약 한 980원 구간 정도까지 잡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일단 짧게 1,400원 돌파 시까지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 급등의 기준, 주봉상에서 보시는 급등의 기준 구간 첫 돌파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과 함께 그리고 정부 육성안과 함께 한 번 더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스펙스 BMP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400원 그리고 손절가 980원으로 세워주셨죠? 네,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98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가 봤을 때 3차로 아마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DMZ 둘레길까지 오픈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남북교협조 이제 다시 시작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말씀드렸죠. 이미 북미 정상회담 진행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하한가를 갖다가 50%, 100%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한가 나고 급락 나왔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잘 진행된다 한다면은 관련 종목이 충분히 상한가 이상 급등 랠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뭐다 바로 금광산 관련 수혜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얼마 규모로 했죠? 실제 120조 규모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 120조 규모의 금강산 관광 수혜 바로 이 크루즈 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이 한 종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종목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남북기업주를 한 번 가면은 보통 50%씩 100%씩 갔으니까요. 그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제가 이번에는 좀 선착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 50분에게만 그 종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여해서 그 120조 규모의 남북경협주 바로 금강산 핵심 크루즈 사업 기업 어떤 종목인지 꼭 9시에 오늘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닥터관 전문가님 조언 궁금한데요. 현재 이제 3월달 한 달 동안 조정을 겪었었던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 돌파 여부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달 동안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칼만 갈고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아오셨던 칼을 꺼내셔도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분명히 코스닥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 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남북경협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강아지 목욕탕 주인분도 남북경협주에 물려 계신다고 속상해하셨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그 손실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120조 규모의 이 금강산 독점 크루즈 핵심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선착순 50분만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방송 보기 배너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